안녕하세요, 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직 관찰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고요. 연마하는 방법, 부식, 관찰, 그리고 판단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750페이지의 실기 부분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금속 재료는 항상 동일하게 그림을 딱 보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균일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습을 반복해서 이 부식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그때그때의 분율에 따라 다른 양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여러 번 연습하시고 나름의 빅데이터를 구성하셔서 실습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편 연마와 관찰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고 선생님이 동영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험편을 연마할 때는 미세 연마만 하면 되는 수준의 굉장히 잘 정돈된 시험편을 받게 됩니다. 시험편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조그만 원기둥입니다. 그러면은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연마를 해가지고 관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은 시험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800방, 1200방 그리고 폴리싱 머신도 제공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추천하기는 800방과 1200방의 사포만 사용하여서 어느 정도 빠르게 갈아보고 연마를 잘 된 부분을 찾아서 관찰을 하고, 그럼 아무래도 미세 연마를 기다린다거나 하는 시간이 덜 들겠죠. 이 남는 시간을 가지고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800방, 1200방은 무슨 뜻이냐? 메쉬라는 뜻입니다. 메쉬. 1인치 곱하기 1인치의 공간에 구멍이 몇 개 있느냐? 800개 있나? 1200개 있나에 따라서 그 사포가 가지는 입자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당연히 1200 메쉬에 1200방에 사포가 더 고운 사포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0방 사포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사포질을 할 때 너무 세게 하면 안 됩니다. 실습할 때 보면은 바닥과 이렇게 소리가 나도록 부딪히면서 세게 하는 수험자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스크래치가 너무 많이 생겨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판단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일부러 만들지 말고 살살 하면 됩니다. 조금 이따 동영상으로 이렇게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험편을 위에서 보면 이렇게 원형이겠죠? 연마를 하면은 이렇게 흔적이 났습니다. 기스가 났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미세하게 기스가 나는 것을 확인한 후 시험편을 90도 돌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돌아갔겠죠. 다시 일방향으로 이렇게 자국이 나도록 갑니다. 갈아주세요. 그러면은 확인했을 때 이 바둑판 모양 같은 이러한 모양이 생기고, 이제 처음에 있었던 기스, 그러니까 처음에 있었던 부분이 점차 갈려 나가면서 이 바둑판이 사라지고 다시 일방향으로 기스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90도 꺾고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쪽 방향씩 90도 꺾은 걸 두 번 해서 800방에서의 거친 연마는 끝이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00방 사포를 이용해서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1200방 사포를 이용할 때는 800방 사포보다 더 고운 입자를 가지기 때문에 더욱더 힘을 빼시고 한번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 봅시다. 800방에서
하는데 시험편을 갈아서 이렇게 일자가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네요. 그럼 90도 꺾어 주시면은 이렇게 여기에서 다시 갈아줍니다. 바둑판 생겼죠? 근데 더 갈면은 바둑판이 없어지고 이렇게 일자가 되겠죠? 이제 다시 90도 꺾어서 바둑판 생기고 바둑판이 사라지고 미세한 일자가 남으면 800방에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200방으로 넘어갑니다. 1200방에서 지금 800에서 마지막으로 한 개 자국이 있으니까 90도 꺾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둑판을 확인하시고 바둑판이 사라질 때까지 연마해 주시고, 자, 그걸 다시 90도 꺾어서 바둑판이 어느 정도 사라졌다라고 하시면은 자기 얼굴이 비칠 때까지 이렇게 갈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연마할 때 FM대로라면 사실은 물을 이용해서 뭐 좀 더 미세하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직 시험에서는 스크래치가 하나도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조직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은 따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연마가 맞췄다면은 보통 학교나 뭐 실습 기간에 따라 다르긴 한데 폴리싱 머신을 이용하여 폴리싱을 해 줍니다. 원래대로라면 그게 맞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의 스크래치가 남아도 여러분 이 시험편 관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의 실습 방법으로 한다면 800과 1200의 사포만 이용해 가지고 연마를 해 줍니다. 연마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나이탈과 알코올을 이용하여 이제 부식을 할 거예요. 연마를 하면서 금속 가루가 금속 그 시험편에 묻어 있겠죠. 먼저 알코올로 세척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건조를 하는데 열풍기 또는 드라이기를 이용해 가지고 표면에 물이 살짝 마를 때까지만 간단하게 말려주면 됩니다. 나이탈 부식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담궈도 괜찮아요. 솜으로 찍어서 발라도 괜찮아요. 다만 솜으로 찍어서 대고 있으면은 솜 자국이 남기 때문에 비추천입니다. 솜으로 찍을 때는 여기저기 꼭꼭꼭꼭 눌러가면서 같은 시간을 부식하시면 되는데 이 부식에서의 특이점은 부식을 알코올 세척을 하기 전까지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세척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조 후 관찰하는데 건조 같은 경우에는 10초 전후 아마 표면에서 이렇게 물기가 싹 사라지는 그 정도까지만 건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관찰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관찰을 하기 전에 시험편 윗부분을 보면은 처음에는 약간 반짝반짝했던 시험편이 약간 탁해졌다, 무광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면은 잘 부식을 하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부식 이후 알코올 세척 이전까지는 계속 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부식이 있고 부식이 덜 된 상태가 있을 거예요. 과부식, 덜 부식, 딱 좋은 부식. 당연히 딱 좋은 부식을 했을 때 적당한 시간을 맞췄을 때가 제일 관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작할 때 받은 시험편의 강종을 모르고 강종별로 부식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100% 받자마자 맞춰서 부식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식이 잘 되었을 때 그리고 과부식 되었을 때 부식이 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각기 다 알아야지 여러분이 실습을 진행하면서 시간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너무 과부식이 되었다, 부식 시간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나이탈 부식에서 10초 전후라고 한 거는 사실 시계를 보면서 10초를 세진 않고요.
보통 마음속으로 열 정도를 센 전후기 때문에 사람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이탈도 아마 정해진 제법에 따라 만들겠지만 그때그때의 퍼센테이지가 약간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증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식으로 이렇게 알아보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실습 영상을 한번 보여줄 테니까 요거를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시고 그 다음에 751페이지부터 753페이지까지 이어지는 조직 관찰 그리고 조직 판단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예, 그러면 앞에서의 방법으로 이제 조직을 연마하시고 부식하시고 관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에 조직을 관찰했을 때 그 현미경에 의한 관찰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색깔별로 노란색, 녹색, 파란색, 초록색, 흰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분류를 막 해놨는데 현미경의 배율은 저반 렌즈와 대물 렌즈라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당연하게도 눈 되는 부분이 저반 렌즈고 그리고 우리 시험편을 가장 가까이서 대하는 그 렌즈가 대물 렌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렌즈를 곱해서 전체 배율을 구하게 되는데 선생님이 가진 현미경은 저반 렌즈가 10배이고 각 색깔별로 대물 렌즈의 배율이 다릅니다. 따라서 빨간색에서는 50배, 노란색에서는 100배, 초록색은 200배, 파란색은 500배, 흰색은 1000배의 배율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색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 기억하기 쉬우라고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니 색깔 우선으로 보지 마시고 배율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SM 계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M 계열이라고 하면은 여기 25C 그리고 45C 이렇게 나오는데요. 시험에서는 15C, 20C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SM 15C에서 25C까지는 같은 그림이 나온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현재는 SM25C 100배 배율입니다. 100배. 자, 그러면은 여기 이 무늬가 어떤 무늬 같나요? 선생님이 볼 때는 예비군 군복 무늬 같습니다. 예비군 군복 무늬랑 어떻게 비슷한가요? 다만 25C라서 탄소량이 적어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느낌이 45C에 비해서는 조금 더 흰색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검은색 부분은 펄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은색 어디 있죠?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정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펄라이트에 의한 검정색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SM25C라는 명칭을 이야기했는데 SM 뒤에는 탄소의 양을 나타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방금 전 같은 경우에 이러한 SM25C 100배 배율에서는 전반적으로 군복 무늬를 띠며 흰색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45C와 비교를 하게 되면 아마 느낌은 비슷하지만 전반적으로 색이 어둡다 또는 밝다라는 느낌을 볼 수 있겠습니다. 배율은 낮은 배율로 봐도 50배, 100배로 봐도 충분히 잘 보이고요. 또 높은 배율에서 보면은 높은 배율에서는 SM이라는 것은 구분하기 쉽지만 45C인지 25C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녹색 200배죠. 파란색 500배입니다. 아까 잠시 먼저 보지 못했던 SM25C 빨간색도 있습니다. 50배죠. 자, 그럼 45C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C도 여기 확인을 하면은 자, 전반적으로 비슷한데 약간 검정색이 더 많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검정색이 조금 더 많다.
그리고 200배입니다. 25C랑 굉장히 비슷하죠. 자, 그럼 500배. 500배로 확대하니까 아무래도 약간씩 헷갈릴 가능성이 생기죠. 따라서 여기 SM 계열은 너무 고배율로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저배율로 확인을 하시는 게 시험편 판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SKH5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KH51. 선생님이 SKH51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파란색, 흰색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낮은 배율에서는 확인이 너무 힘듭니다. 물론 물론 숙련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는 나겠지만 파란색과 흰색, 그러니까 500배에서 1000배 정도 보시는 게 아마 조금 더 확인이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특징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는 특징이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500배로 봤을 때는 확연하게 확인할 수는 없고, 여기 지금 이 경우 같은 때는 어느 정도 확연히 보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걸 얘기하나 다시 한번 보자면은 1000배에서는 조금 더 잘 보이는데요. 자, 여기 요 조직 보이시죠? 보면은 여기 이런 막이 보이나요? 다시 한번 확대를 해 볼까요? 선생님이 깔끔히 다 지웠는데도 불구하고 요 사이사이에 이러한 막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덩어리는 한 덩어리인데, 이런 식으로 한 덩어리는 한 덩어리인데,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포도송이와도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학생들 교육을 할 때 씁니다. 포도송이랑 어떤 느낌으로 비슷하냐면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많이 매달려 있는데 약간씩 지워졌어요. 지워져서 한 덩어리가 된 것 같아. 그리고 안타깝게도 완전히 지워지지도 않고 또 어느 정도 얇은 막도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경우를 포도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편하신 대로 한번 기억하시고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도송이 형태를 보인다면은, 여기저기 터져 있는 이런 포도송이 형태를 본다면은 SKH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SKH는 전반에 걸쳐서 이런 조직이 다 드러난다기보다 돌려가면서 위치를 조절해 가면서 포도송이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500배에서 어느 정도 느낌이 오고 1000배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SKH에서는 포도송이를 찾아봅시다. 자, 그 다음에 STD11입니다. STD11. STD11도 마찬가지로 고배율로 갔을 때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고배율이라 하면은 여기에서는 200배, 그리고 500배, 1000배를 이야기하는데요. STD11은 각이 있다, 각도를 가진다 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요거 볼게요. 얘는 너무나도 네모 반듯하게 있죠. 근데 완전히 네모 반듯하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느 정도 곡선을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모든 조직이 다 네모 반듯한 게 아니라 각이 하나 정도 있고, 또는 그 각과 각이 아닌 게
혼재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이 살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각도를 직각이 될 수도 있고 직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러한 직선적인 형태의 각도를 많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STD11이 맞다라고 한번 의심을 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00배에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또 고배율로 가면은 조금 더 깔끔하게, 조금 더 확연하게 그 각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다만 다 각도를 가지는 건 아니라 이렇게 울퉁불퉁한 궤상도 있고 각도를 가지지만 곡선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공통적인 것은 이러한 각도를 하나씩은 내포한다, 각도를 가지는 큰 덩어리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각도를 가진다는 것은 사각형, 삼각형이 아니고 이렇게 직선을 내포하는 각을 한두 개 가진다는 거지, 울퉁불퉁한 덩어리를 포함해도 아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확인하시고 고배율 쪽에서 저배율과 중배율과 고배율에 걸쳐서 각도를 확인한 후 이렇게 STD11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STC3와 STS3입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숙련이 굉장히 많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자, 그러면 STC와 STS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ST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약간의 얼룩덜룩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생님은 설명을 합니다. 하늘에 구름이 좀 먹구름이 낀 것처럼 얼룩덜룩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얼룩덜룩함을 저배율에서도 볼 수 있고 중배율에서도 볼 수 있지만 고배율까지 갔을 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STS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얼룩덜룩함이 좀 보이죠? 근데 500배까지는 이 얼룩덜룩함을 좀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자, STS의 이게 1000배입니다. 1000배. 그래서 보시면은 얼룩덜룩함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 근데 사실은 이 얼룩덜룩함이 해소가 되는 걸로 찾을 수는 있는데 단언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STC3랑 상당히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튼 STS는 대체로 회색 바탕에 둥근 입자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나타나더라도 뚜렷한 모양이 없으며 바탕이 어둡게 나와서 어둡고 밝은 빛이 얼룩덜룩하게 표현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STC는 하얀색 덩어리들이 이렇게 잘 보이는데요. 명도가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주변 조직과는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STC만 가지고 이거를 찾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모든 조직을 알고 하나씩 소거해 나가는 소거법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STC를 녹색에서 한번 볼까요? 그리고 자, 흰색 1000배입니다. STS랑 굉장히 비슷하죠? 이 조직의 밀도차라든지 그런 게 약간 있긴 하지만 요것만 가지고는 찾아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조직이 깔끔하다, 이렇게 깔끔하다, 조직이 깔끔하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GCD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CD는 양상이 두 개로 나타납니다. 양상이 두 개로 나타나는데 이 같은 조직 내에서 두 개의 양상이 다 나타날 수도 있고 한 가지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이것을 논바닥과 타이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100배에서의 논바닥과 타이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뭄에
논에 가보면은 가뭄이 있을 때 그 진흙이 말라서 깨지듯이 이렇게 갈라져 있죠. 그 모습을 선생님이 보통 논바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진흙 위를 타이어가 지나간 자국을 알고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을 선생님은 타이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이 보이나요? GC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을 뿐더러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게 그 특징입니다. 보이시죠? 논바닥과 타이어, 그리고 또 500배로 확대했을 때의 논바닥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GC, SKH, SM25C, 45C, 그리고 STC, STD, STS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사실 이게 확실하다, 어떠한 단서를 가지고 확신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금속재료 산업기사 또는 금속재료 기능사 시험을 치게 되면은 대략 한 3번 정도 이렇게 연습하고 현미경을 볼 만한 시간이 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에서 무언가 감을 잡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어느 정도 확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잘 모르겠는데 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까지 가면은 세 번째만을 가지고 생각하면 약간 어려울 수 있더라도 1, 2, 3번을 전반적으로 다 합쳐 보았을 때 어떠한 조직이다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한 3번 정도 해서, 여러분도 한 번에 한 번 확실히 맞춘다 보다는 3번 정도 한번 보고 이렇게 맞추는 게 아무래도 부담감도 적고 편하겠죠?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 번 이렇게 해보고 조직을 맞추면 되겠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번 끝났죠? 그러면은 부식층이 생겨요. 부식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포 800방이 있죠? 그리고 1200방이 있습니다. 이 800에서 어느 정도 강하게 해서 이 부식층을 날려버리고 이제 2번을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알겠죠? 마찬가지로 2번을 끝냈을 때도 부식층이 있겠죠? 자, 두 번째 거 끝내도 부식층이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800에서 강하게 해서 날려버리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앞에서 제시했던 방법으로 이렇게 시험편을 연마하시고 관찰하시고 하면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너무나 확연하게 내가 어떤 거를 조직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다만 조직을 쓸 때는 주의할 점은 보기에서 보고 골라서 쓰셔야 합니다. SM20C라고 확신을 했는데 보기에 SM25C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조직명은 한번 쓰게 되면은 고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렇게 꼭 조심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